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에서 주최하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MBN 정광재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광역단체장이 그동안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9달 앞으로 제8회 전국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이미 지역에서는 여러 후보들의 출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널분들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 이런 분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문제점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치인 비중은 우리가 뭐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왔잖아요. 한국도 선진국 대비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정당에 입문했을 때가 1991년이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겨우 19%를 확보했거든요. 그게 이제 헌정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경우에 19%를 확보하기까지의 지난했던 과정이 있죠. 여기 계신 여성단체 임원분들, 그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또 여성 의원들의 노력, 그리고 뜻있는 또 남성 의원들의 지원, 이런 지난한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19%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특히 국회의원 진출의 추이를 보면은 여성 할당제가 도입이 됐던 17대에 이제 10%를 넘어서게 돼요. 최초로. 근데 그 과정에서는 여성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당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법제화를 통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그것이 여전히 절실한 그런 과제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확대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 57명 19% 진출을 했다고 해도 비례대표의 모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4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절반이 여성이라고 해도 지금 이제 28명 정도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개 지역에서 29명.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만 따지면 한 11%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요원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구 여성 할당제 30%를 강제 규정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성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음 총선을 목표로 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6년에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성 참여가.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95년에 0.9% 이러던 것이 2006년을 계기로 해서 급성장하게 되고 2018년에 또 여성 의무공천제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기초의회는 30%가 넘게 되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역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장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또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적 뒷받침을 계기로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여성분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성분들의 정치적 관여도 아니면 참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천을 줄 때 정당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여성이 없다. 또는 뭐 공천할 만한 여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위 흔히 우리가 선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있죠. 예. 선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가면 누가 더 훨씬 많습니까? 여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자 직장을 안 다니는 토요일 일요일은 그러면 남성들이 저 현장에 많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휴일에 있는 소위 각종 정치 행위 중에서 정치 행위에 꽂힌 선거, 네. 그리고 그 선거를 향해 달려가는 그 선거 운동의 과정에 있어서 네.
그냥 한 표를 행사하는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운동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자기가 피선거인으로 나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피선거인으로 나가는 단계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정치 참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투표율이 떨어졌거나 또는 누군가를 선거 운동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참여가 떨어지지 않는데 마지막 단계인 자기가 피선거인으로 나가는 단계에서만 떨어진다면 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 단계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정치 전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본인들이 이제 선출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계기가 부족하다.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 단순하게 남을 서포터즈 하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 유권자 연맹을 비롯해서 여성 단체나 또는 요즘은 각 정당에서 훈련된 여성 지도자를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아카데미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법과 제도에 연결됐을 때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게 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 정치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첫 발을 들이기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 할당제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여성 정치 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김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건지 경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패널로 참석한 이유도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의 이제 중앙 이사로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이라는 단체에 제가 발을 디뎌놓는 순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는 정치 교육, 또 유권자가 알아야 되는 정치 상식, 뭐 모든 거를 망라해서 그런 거를 하는 곳이 유권자 연맹입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어요. 내 유권자로서 정치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갈수록 단체장을 맡고 교육을 받는 순간 이제 그때 당시에 2010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유권자 연맹에서 후보를 내야 되겠다. 여성 후보를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또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제가 이제 처음에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디뎌놓게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를 하다가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들어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관련 단체를 거쳐서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코스 그런 걸 밟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청년 활동가가 정치 활동을 생각할 때 가장 진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장벽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 세대의 제일 높은 관심사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취업 기회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한테 어떤 불이익이 닥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데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참여 환경을 만들거나 정치 활동을 통해 그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잠시만요. 제가 앞서 두 분이 진입 장벽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거를 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에게도 해당이 되고 청년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직업 정치인으로 뛰려고 하는 경우에 소위 그 자기 스스로가 소위 경제적인 것도 하면서 또 정치를 전업으로 차곡차곡 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소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참 더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제 완전히 공고화되기 전의 시기에 하다 보니 또 이런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자원봉사하면서 이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자원봉사한 케이스였고요. 네. 요즘은 각 당에서 이제 공채로 사무처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앙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정당이 각 시도당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당이 있고 또 수원에도 당원 협의회들이 있어요. 여기에 전업으로 소위 이 정당과 관련된 사무를 하는 이 직원들을 공채로 뽑는 길이 있습니다. 또 의원실에 각 의원별로 한 10명 정도의 보좌진들이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영역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정치가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고 현장을 누벼야 되고 자기가 막 조직을 막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반면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정치 행위도 언택트로 넘어간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자신의 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청년이나 완전히 정치에 전업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업 정치인이 아니라도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정치와 연결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 노동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하철 노동자들의 그 애환이나 노동 현실이나 뭐 이런 근무 조건 이런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그 법을 바꿔야 되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그거를 관철해내는 행위도 정치의 행위란 말이에요. 정치가 아닌 다른 업에 종사하면서도 정치로 훈련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또 그 직능의 대표거나 이렇게 해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 정치 참여가 더 활성화되려면 어쩌면 이제 기성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 활동을 해서 그런 이 여성 정치인들의 참여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이미지를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 정치인의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두 분 다 상당히 좋은 의정 활동하셨었는데 여성 정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요? 또 남성에 비해서 어떤 면이 좀 더 훨씬 더 좋았다고 판단하세요? 여성 정치인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여성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미지 이런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청렴하고 도덕적이다 이런 게 다수를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섬세하다, 또 소외된 어떤 계층에 대한 배려나 그런 정책을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다수를 이뤘죠. 그리고 또 정책을 잘 추진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세 번째로 갔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여성 의원이 많이 배출된 나라일수록 국가 신인도도 높고 어떤 부표 지수도 낮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권자 절반이 여성이고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여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길을 쓰고 하던 지역위원장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람 없다고 선거 직접 출마는 또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교하면 남성 후보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어떤 능력이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들을 후보로 내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 여성 어떤 할당제를 통해서 여성 의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과소대표성을 해소하면서 또 어떤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뭐 당연한 어떤 과정인 것인데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어떤 그렇게 그 여성 자원이 활용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당에서 대변인하고 원내대변인 대변인만 뭐 안 해본 대변인 없이 모든 대변인을 다 해봤고 제가 농담처럼 청와대 대변인만 안 해봤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님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8대 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그래도 제법 있는 편이에요. 그런 저도 지역 선거에 제가 출마를 왜 안 했겠습니까? 2번 했는데 경선에서 다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저마저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여성들이 선뜻 지역에 출마하려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성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아? 여성 좀 사람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당에서 내미는 어떤 남성 후보들의 자질,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과연 여성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거나 비교했을 때 늘 비교 우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여성 의원들끼리 정치 참여 확대 문제야말로 여야 없는 거잖아요. 가장 비쟁점 분야이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뭉칠 수 있는 합쳐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소리는 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야 여성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해보자라고 해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이지연 청년활동가는 그러면 여성 정치인 선배 모델로서 삼고 싶은 여성 정치인들은 어떤 자질과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이 젊은 세대들은 생각할까요? 일단 역량에 기반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이라 함은 이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식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얘기하는데요. 이 역량 위에 리더로서 갖춰야 하는 결단력, 소통 능력, 솔선수범, 투명성 등을 갖추고 여기에 여성 고유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 본능 중심의 리더십이라든지 관계지향적 네트워크 중심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여성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능력을 남성과 동일한 능력으로 평가받되 그보다 더 섬세한 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뭐 말씀이겠죠. 사실 그 내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여성분들이 지방의회에 조금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느끼기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근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게 코로나19 시대라는 이제 이런 특수 상황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이게 집중이 산만하게 흩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여성이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까? 과연 이게 집중이 될까? 게다가 대선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대선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선이 끝난 거의 3개월 남짓, 아니 3개월도 안 걸린 시점에 지방선거가 6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유권자들에게 어필시키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여성이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에 진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어필을 자꾸 해서 후보들을 인재를 잘 뽑아야지. 우리가 인재를 양성을 해야죠.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치러지는데 3월 9일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통령 선거 여파 때문에 이 선거가 굉장히 많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은 같습니다만 여야가 공히 이렇게 여성 정치인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더 확대돼야 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뜻을 가진 많은 정치를 희망하시는 여성분들의 도전을 저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물론이고 뭐 전직이시지만 두 분 선배 정치인으로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